김선수 TV의 월요일 코너 누구냐 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코너에 이제 오늘부터 합류하신 패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 뼈를 묻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마포 갑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지은 전 총경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혹시 변호사로 네, 맞습니다. 제가 혹시 가까워서 부른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 총경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 아, 네. 그리고 류사명 총경님을 제가 지원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선거 시기에. 네. 그때 이제 또 이지은 총경도 꼭 좀 출연시켜 달라고 네, 그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네.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떨어지시더라고요. 아, 제가 맞아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네. 아, 이지은 총경님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더라면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있어서 예, 맞습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성수대로에서 그때 홍보를 해주셨으면 제가 599표를 극복하고 당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또 조정훈이라는 인간을 네. 제가 좀 초반에 참신할 때 네, 소개를 네.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더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본색을 드러냈을 때 네. 이번에 완전히 그냥 내란 공범이 됐죠. 맞습니다. 그 조정원 의원은 저희 마포갑 이제 국회의원인데 제일 처음에 민주당의 8년 전에 민주당의 그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시대 전환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 몫으로 해서 비례대표가 됐다가요. 네. 2년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바로 국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국힘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에도 이제 찬성하지 않았고 탄핵 투표 때 1차 탄핵 투표 때 반대했고 참석하지 않았고 퇴장해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상설 특검에 반대표 했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정훈 씨가 민주당을 나가서 시대전환을 만들면서 자기가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더니 가서 거수위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네. 기가 막힌 거수위가 돼 있어가지고 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확 맞아요. 쏟들고 네, 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나갑니다. 그렇죠. 네. 네. 논평도 안 합니다 거기에서.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번에 마포 구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트럭 시위라는 것도 했거든요. 저도 누가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트럭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빡친 마포구 엄마 아빠들이라고 해서 조정훈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트럭 시위를 한 3, 4일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란이 뭔지 잘 모르나 봐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란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네. 잘 먹고 잘 살았나 보죠. 그래- 내란 치하에서 살만 했나 봐요. 저희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지성인이라고 하면 어떤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고 특히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시대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맨날 하는 말이 겁나 많이 배웠다고 얘기만 하는데 맞아요. 많이 배워서 뭐 합니까 지금? 거수기 되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실망을 했었지만 네. 최소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울기라도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1인시라도 했지. 네, 그리고 고민을 많이 예. 해서 결단을 했잖아요. 사실 예. 이제 그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지금 당 내에서 거의 축출된 위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고민을 한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민도 없이 그랬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그 본색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안타깝지도 않은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네네. 쉽더라고요. 아, 익십. 제가 사실은 1차 탄핵 투표를 토요일 날 했었잖아요. 예. 그 전날 또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래서 그 기초 단체 의원들하고 예. 또 원외위원장들하고 다 그 국회에 가서 의원회관의 대회실에 가서 거기서 다 이제 밤에 잠을 잤어요.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지켜주려고. 진짜, 그랬는데 조정훈 의원이 거기 와서 밤 한 11시 반쯤인가 와서 저 사람들 다 끌어내라고 막 이랬었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 다 끌어내라고. 저기 왜 저 안에서 저러고 있냐. 누구든지 이 안에서 자겠다 그러면 다 재워줄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미친 거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회 사무처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래도 그 상황을 아니까 그냥 좀 용인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그냥 뭐 밑에 이렇게 뭐 깔고 그냥 자고 이랬었거든요. 용인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조정훈 의원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나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조정훈 의원이다. 이지은 위원장님 당신이 가서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가서 의원님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아니 지금 이거 다 고발될 거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원님은 내일 탄핵 찬성이나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감옥 가면 탄핵 찬성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빡쳐가지고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잘 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판사예요? 그러니까 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라고 하라고 예. 그 윤석열 수사나 받으라고 하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나 진짜 열받네. 네. 아니, 지가 뭐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변호사 앞에서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고 변호사야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지금 감옥 간다 어쩐다. 너나 감옥 안 갈까 준비해. 뭐가 그러니까요. 뒤에 내란 동조 붙잡혀가지고 세력이. 내란 내란 동조 공범 세력이. 주제 무슨 맞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그리고 막 고발 당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발은 법을 어겼을 때 고발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법을 어겼냐 이랬더니 국회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지 그렇죠. 법이에요. 법과 규정도 그렇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정말. 삐 방금 전문 용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뭐 겁나 좀 아는 척하더니 그 배운 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로 배우지 않고 뭐 엉덩이로 배우거나 막 이러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는 정말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초반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철학도 소신도 없고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행태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포에 사신다면 마포가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포 더군다나 갑이에요. 마포 네. 갑. 마포 갑이 이제 사실은 원조 마포죠. 진짜. 네. 공덕동 네. 그다음에 뭐 아현동, 용강동, 네, 신수동. 제가 네. 서강대 출신이라서 그러시구나. 네, 서강대를 11년 다니니까 거의 몇 년이 6년을 다녔고 오래 다니셨네요. 장수생이시네요. 수업 거부 하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학번인지 여쭤봐도 돼요? 86학번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시대를 사셨네요. 그리고 그 대학원도 또 오래 다니고 거기서 그래서 거의 합하니까 11년 정도 다녔더라고요. 네. 서강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후배들이 막 저 선배는 아직도 졸업 안 해? 막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피해 다녔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자랑스러워하는 게 이렇게 11학기를 다닌 사람이 둘이 있는데 네. 하나가 신해철이고 하나가 저예요. 오, 그렇군요. 신해철은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고. 네. 예. 자부심을 가지실 만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어요. 네.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 그때가 자, 86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방송 시간이 그냥 다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첫 코너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이지은 위원장님이 얼마나 정말 똘망똘망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자질이 있으신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너의 첫 번째 코너 12시 땡명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땡명 뉴스. 이거였구나. 네, 땡명 뉴스의 시그니처 사운드 닭소리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벽을 부르는 닭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우리 협의체를 만들자. 네. 국힘 제2당으로 협조해라. 이런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법적으로 여당이니 야당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사실 정치적인 어떤 언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정권을 획득한 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1호 있는. 당원으로 대통령이 있는 네. 그 당이 여당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직무가 정지가 되었고 네.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여당이라는 개념이 이게 정말 여당이라고 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의미로 야당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당이 없어졌다면 야당도 없어졌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는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면 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다수당 다수당과 그리고 제2당. 뭐 제2당 네. 그다음에 제3당 이렇게 네. 예, 석수대로 네. 나누는 그런 기준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제1당인 우리 민주당이 네. 책임을 지고 나라가 굴러가게 하고 네. 거기에 당연히 고작 2당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는 90석이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90석도 안 될지도 몰라. 네. 85명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85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85석에 불과한 국힘당은 반성하시고 협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여당은 우리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가 윤석열 내란을 살펴보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다. 아, 네. 친위 쿠데타의 모범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 글을 읽었는데 네. 저 글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이제 윤석열이 어떤 광기의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게 실패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감동적인 분석이에요. 네, 시민들이 저항을 했는데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군과 정당의 이탈로 내부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네. 쿠데타가 실패했다. 네.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자본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거의 100% 성공하는데 네. 그런데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본이 축적돼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 세 군데 포인트를 집었더라고요. 한 군데가 이제 시민들이 막아 세우면 네. 그러면 민주주의를 경험한 군대는 시민들을 쏘아 죽이지 못한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았던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뭐 보면은 뭐 사령관이 눈물도 흘렸고 네. 계엄군이 돌아가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네. 했고 이런 장면 이게 네. 바로 민주주의 군대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석한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또 그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세대의 차이점은 명령을 한다고 그것이 자기 양심과 네. 또 합리적인 어떤 그 상황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명령을 한다고 따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대와 민주주의 세대의 확연한 어떤 구분들을 딱 네. 해주는 그런 논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정말 이 2024년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이런 대통령은 예전부터 부끄러웠지만 정말 부끄럽고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 이제 분석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고쳐 쓰는지를 보여줬다. 대한민국이 보여줬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가 막힙니다. 네,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은. 네, 솔직히 위대합니다. 미국은요, 또 영국은요, 민주주의가 고장났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고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나라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엄 해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키면서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느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1차 탄핵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에서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춥고 바닥에 베기고 이러면서 불편해 막 이러면서 아침에 잠깐 나왔는데 그 국회 문마다 시민들이 그 추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계엄군이 몰려오면 자기들이 지켜주겠다고 20, 30대 여성분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그 찬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시민분들 덕에 진짜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뭐 그 틀어주실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박보근님,
건강하세요.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셨고 경인호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경찰에 내란 동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요. 조지오 같은 놈을 내쫓으면 됩니다. 원래부터 경찰의 자율적 시스템에 의하면 조지오 같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승진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6단계를 막 점프해가지고 승진해서 갑자기 경찰총장까지 됐습니다. 와. 저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내란에 동조한 이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내가 살려면 이런 지시에 복종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치.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헌법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계엄이 있었을 때 자신이 앞에서 국회 앞에서 국회를 통제를 했잖아요. 그냥 무전에 따라서 국회 앞을 출입 통제하라니까 통제했을 뿐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성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헌법적인 사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도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헌법 교육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한 장성 퇴역 장성께서 이번에 계엄이 딱 떨어졌을 때 네. 본인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거라고 믿었대요. 그 이유는 2007년서부터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네. 이제 모든 장병들 특히 이제 부사관 이상급에게 네. 헌법 교육을 의무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헌법을 알고 있는 군인들이 네. 주저할 수밖에 없었대요. 네. 실제로 방첩사 같은 데서도 밑에 대령급, 중령급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와 헌법 정신을 공부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생 헌법 공부했다는 이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내란이 아니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모 교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모 교수님하고 있어요. 그냥 이름 깔게요. 네네네. 본인도 까고 기고했으니까. 네. 이인호 교수라고 있는데요. 아. 그분은 이전서부터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헌법 이전에 무슨 다른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상위법이 헌법인데 그 네네. 위에 하나님의 법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나. 네네. 그건 너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변호사세요 그분?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 자격증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진짜 그 윤석열 씨하고 이상민 장관도 계엄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거 완전 삐 소리예요. 진짜 말도 안 해요. 개구랍니다. 네, 맞아요. 멍멍이 소리예요. 네. 아니 그랬으면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형 무기징역 선고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죄 계엄한 걸로 내란죄로 해서 다 이 사법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그분이 중앙대에서 네.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대요. 이인호 교수님요? 큰일이에요. 심각합니다. 네, 네. 중앙대가 이재명을 배출한 대학인데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갖다 계속 교수로 써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내란 동조범이에요. 네. 어떻게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 국회에 침탈을 시키고 심지어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가결을 하지 못하게 끌어내라라고 한 자가 내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박근혜는 억울해서 어떻게 잠 못 잘 것 저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벌써 억울할 것 같아요. 최순실도 억울할 것 같고 다 억울할 것 박근혜는 같아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검토만 하고 네, 맞아요. 문건만 나왔죠. 특히 그렇게 최서원이 막았대요. 아, 그래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최서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근데 그 딸 정유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고 네. 그 자식 교육도 못 지키면서 무슨 얘기가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네.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코스피 2,500선 회복. 그러니까요. 우리 PD님이 얼굴이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폭탄이었는지, 누가 그 리스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재명 악마화를 시작합니다. 네. 벌써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시작됐어요. 네. 이준석 시끄러 임마. 무슨 아니 제일 젊다고 하는 아직 40도 안 된 놈이 담도 못 넘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냐? 그러니까요. 그런 남들 놈이 진짜 60대. 옆에서 그랬어요. 네. 그 자기 보좌관 중에 맞아요. 한 사람이
지금 넘어가는 게 넘어가시죠.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다 들렸어. 다 잡혔어 심지어. 그런데 그거 갖고 해명하라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랑 나랑 워낙 친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요. 이런 진짜 타겟을 옮겨버리는데 천재적인 맞아요. 꼼수를 갖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요. 계엄 해제에 한 명이라도 더 보태야 하는 상황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빨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계엄 해제에 찬성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답 넘겨주고 한 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소리만 치고 있었어요. 소리만 그것도 지르고. 만만한 여자 맞아요. 경찰 앞에서. 네, 네. 아니 너는 그렇게 성접대도 받았다고 의혹이 있는 사람이 뭐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해가지고 가서 싸우냐 왜? 아니 그 김소연 변호사인가가 예. 조만간 그 성접대 했다는 여성의 육성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그리고 아직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명태균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균 묻은 주제에 오, 참나 진짜. 아니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그 대표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 그러니까요. 까든지 그때 당시에 뭐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까. 네. 맞습니다. 그때 공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거의 공범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범이죠. 그때 당시 당대표였죠. 그다음에 저는- 선거 여론 조작 이런 것도 다 공범이라고 봐야죠. 저는 솔직히 그날 밤 네. 이준석 대표가 혹시 네. 팬티 대신 다른 걸 착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죠? 너무 겁이 날 때. 기저귀?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또 캡처를 이재명 대표도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누가 그럼 누구를 무슨 개소리를 하고 걱정합니까? 있냐고.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본인 걱정이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단 안 가리는 게 윤석열을 닮았다고요? 수단은 네가 안 가리지. 그러게 이재명 말입니다. 대표는 성접대 같은 거 안 받아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아, 그렇죠. 자, 홍준표도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이래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돼지 발정제 이런 거 안 해요. 맞아, 다시 생각났어. 돼지 발정제. 기본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저래, 진짜. 네. 아니 또 명태균 씨가 홍준표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네. 다 이야기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네. 그 황금폰이 까지는 순간 나갈 맞아요. 사람들입니다. 네, 네. 지금 계엄령하고 탄핵 때문에 잠깐 자기 죄가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 아니 지금 본인의 코가 석자가 아니라 한 십자쯤 됐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태균 안 묻은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한동훈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축출 중. 네.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진짜. 네. 자, 요 타임에서 또 예? 예. 매불쇼? 매불쇼 그 한번 볼까요, 지금? 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다른 방송도 보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클립이 돼 있는 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유심히 그 전에. 얘기한. 예. 언론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대선 국면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편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보 쪽에서 윤석열을 악마화한다고 그랬지만 윤석열을 악마화한 게 아니고 실체에 반도 접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비론을 취하잖아요. 자기들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네. 윤석열은 이만큼 엉망인데 요만큼 엉망인 것처럼 하고 이재명은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엉망인 것처럼 하고 악마화. 실제로는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윤석열의 악마성을 감춰줬지. 그 결과가 대통령 당선이었어요. 지금부터 잘 봐요. 윤석열을 편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이제. 왜냐? 광고주들이 지금 죽겠다고 그러거든. 계엄이 정당한 통칭이라는 거 반, 내란이라는 거 반 다뤄줘야지. 왜 뉴스에서 전부 다 아예 내란으로 용어를 쓰며 이런 불공정이 어딨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명백하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명백했어? 말하다 보니까 진짜 열받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윤석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겠냐?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앞으로 탄핵 과정과 그 끝난 이후에 계속될 거예요. 굉장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이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시민들은 정말 똑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게 12월 4일 날 네. 7시서부터 9시 사이에 그 뉴스에 대한 시청률입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11.4. 네. 그리고 MBC 100분 토론이 무려 8.2가 나왔어요. 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일일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가 8.4%인데 저거는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네, 틀어놓고 그냥 있는 거. 틀어놓고 계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네. 그거 빼고 지금 뉴스데스크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그리고 SBS 뉴스 8 이게 5.6%. 이때까지는 KBS가 그래도 5%대였거든요. 다음 날서부터는 KBS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TV조선보다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MBC나 예, 예. 지금까지 MBC나 KBS에서 방송을 해온 것들을 아는 네. 거죠. MBC는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옳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계엄과 관련해서도 PD 수첩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리고 클로징 멘트 같은 것들도 주옥 같았죠. 너무 주옥 같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유튜버들이 또 짤이나 이렇게 쇼츠로 만들어서 많이 돌렸어요. 그랬는데 KBS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언론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죠. 자, 탄핵일 시청률입니다. 가결 발표했을 때 MBC 17.5%, 네. SBS는 4.5%, TV조선이 3%, KBS가 2.8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BN은 부끄러워해야 0.8이네. 됩니다. MBN 김성수 자르고 진짜? 수준이 저렇게 됐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럴 줄 알았어. 자, 메인 뉴스는 MBC 11.7, SBS가 3.3, JTBC가 2.7. JTBC도 김성수 자르고 그러더니 저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네. 자, 그 앵커 멘트 얘기하셔가지고 네. 자, SBS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네. 한 사람의 잘못된 희망이 만든 비극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서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 정도가 뭐 SBS 수준에서 평범합니다. 가장 센 나름 할 수 있는 가장 센 멘트. MBC 이야. 국민에겐 뽑을 권한도 있지만 뽑아낼 권한도 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예, 했었던 얘기.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네. 지난 끔찍했던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결국 멈추게 만든 시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네. 경의를 포함합니다. 이게 정론이에요. 네. 저는 저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전한 밤이라고 했잖아요. 저 정말 공감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 오늘 밤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그렇죠. 또 갑자기 계엄하는 거 아니야? 예.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엄 이후로 술을 못 마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송년회가 많을 텐데 술을 마셨다가는 판단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밤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저 공감을 했습니다. 자, 이 반면 KBS 뉴스 9 야, 특집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세상에. 잠시 후 뉴스 토크가 이어집니다. 저게 진짜 언론입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한다면 AI도 이렇게 하겠다. 아유, 그러니까요. AI도. 네. 자, 재밌는 나라 미카엘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로 고1 가을에 배우는 통합사회 인권과 헌법 보장 정도 한 단원에서도 헌법 분량이 형편없다. 예, 민주시민 교육 양성하는 교육과 출신인데 모두 함께 정한권으로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정말 격공합니다. 네. 저희 때는요, 아예 헌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었어요.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만 배웠지. 네. 그리고 심지어 헌법이 마치 유신헌법과 80년 그 체육관 선거 헌법이 제일 최고의 헌법인 것처럼 배웠어요. 심지어. 네. 80년대. 그러시겠다. 그렇죠. 그런데도 공부 다시 예, 하셔야 돼. 다시 근데 이제 했죠. 스스로 다시 하셨죠. 다시 했죠. 네. 예. 자, 박보근님, 윤석열과 김건희의 실체를 덮어준 김어준과 주진우는 아직까지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빨아주고 이제쯤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이 뉴스가 계속 눈물을 나게 하더라고요. 네. 탄핵 표결 순간 아기들이 이 버스 앞에 모인 이유 BBC가 메인에다가 노출을 했어요. 네. 이 엄마 이분이 자기가 그 여행을 가려고 적금 들어서 모아놨던 돈을 떼서 네. 아이들을 위한 버스를 기저귀 갈고 휴식할 수 있는 버스를 빌린 거죠. 키즈 버스 해가지고 그 버스를 빌려서 제공을 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돈을 주겠다, 물건을 주겠다. 나중에는 물건을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다른 버스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총 버스가 2대가 됐대요. 네. 이 버스를 사용한 분들이 다들 나오면서 이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 시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의 약자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예.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잖아요. 예. 저는 이게 또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춥지 않을까? 혹시 뭐 기저귀를 갈 데가 없지 않을까? 휴식할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거라면 또 그 집회할 때 계속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얘기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안내 방송에 계속 계속 나왔었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나는 정말 숨죽여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네. 이거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신 분들 많았고 네.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있었던 네. 나는 흔히 말해서 술집 여자다. 네, 맞아요. 똑같은 술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영부인과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한쪽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했다면 네. 또 한 사람은 그냥 소박한 일상을 누리면서 네.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키고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다 보듬었다라는 점에서 고등학생들도 나오고 했잖아요. 참 굉장히 성숙한 시위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라고 하는 작자는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혹이 있어요. 전광훈이 윤석열과 딜을 했다는 거죠. 네. 장관 자리 5석, 7석. 보니까 신원식, 안창호, 김문수, 박선영, 정영식 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죠. 태극기 부대 그 집회, 네, 정광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구죠? 박선영. 네. 박선영 씨가 진실과 화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끔찍합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는 게 과거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건데 거기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을 저기에다가 했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뭐 물론 지금 이번 정권의 인사가 다 그 모양이긴 했지만 그것도 헌법재판관이 제부라는 거죠. 예, 네. 수사해야 됩니다. 네. 정광훈은 내란 공범입니다. 내란을 부추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부추긴뿐만이 아니라 부추기고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만세 불렀고요. 그렇죠. 탄핵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총동원했는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일당 하루당 25만 원씩 주면서 동원을 했대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기부금품법 위반은 맞아요. 기본이고요. 네, 네. 혹시 정부 뭐 국정원 쪽에서 들어간 돈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기 위해서는 일단 정말 이 나쁜 광신도를 만드는 이런 사이비 목사들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달 내에 네. 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헌재 완전체로 될 것 같죠? 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천을 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권한 대행이 해야 되니까 대통령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임명을 안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빨리 이 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이 내야 되는 게 내년 4월이 되면 2명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또 임기를 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2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길과 절차를 발빠르게 논의를 했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개월 안에 전원 파면 결정 확신한다. 왜냐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뭐 차고 넘칩니다. 애들도 알아요. 네.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짓이 맞는지. 빨리 탄핵하고 빨리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제품과 애견 패드를 소개합니다. 가려워하고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진정과 보습이 필요할 때 좋은 친구들 고체 샴푸바로 가볍게 목욕시켜주세요. 다량의 미네랄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일라이트 성분이 민감한 피부나 문제성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산책 시 해충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싶을 때,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싶을 때 좋은 친구들 산책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냄새 제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향으로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선사합니다. 날씨가 건조하여 거칠고 갈라진 발바닥과 코, 민감해진 피부를 좋은 친구들 멀티밤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지켜주세요. 손에 발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애견 패드에 떨어지는 흡수력과 냄새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뛰어난 탈취력의 참수 울트라셉을 사용해 15초 만에 1리터를 흡수하는 괴물 같은 흡수력의 좋은 친구들 펫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창립 3주년을 맞아 특별 세일을 진행합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좋은 친구들 사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놈의 내란 때문에 네. 모든 이 상공인들, 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특별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제 오너인 네. 여성 중소기업들 응원하자. 오, 좋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들도 이 젊은 그 청년과 네. 엄마가 오. 함께 네네.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파격적인 세일을 네. 해요. 1+1이네요. 먹고. 예. 지금 빨리 현금을 돌리지 않으면 네.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사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시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될 겁니다. 네. 좋은 친구들 멀티밤 정가가 24,000원인데 1+1으로 드립니다. 하나 사면 2개 드려요. 오, 이번 기회에 쟁여놓으십시오. 정말 소비자에게도 좋고 네. 기업에도 좋은. 그렇습니다. 네. 좋은 친구들 산책 스프레이, 좋은 친구들 유기농 샴푸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저 샴푸바 하나는 한번 꼭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거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이게 비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싹 거품을 낸 다음에 그 해줘도 되고 그냥 털에다가 이렇게 비벼주면 네. 거품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신댔죠? 예, 아, 저희 강아지는 저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료들도 원래 가격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사료보다도 더 싸졌어요. 정말 저 저렴합니다. 프리미엄 사료인데 네. 하나 사면 2개 드립니다. 네. 1+1. 저 우리 그 바람이는 저 가운데 있는 오렌지색 저거 좋아하거든요. 저거 애기름. 닭고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람이에요, 바람이? 네, 바람이. 네. 바람처럼 달린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그리고 이제 참수 패드도 제가 써봤습니다. 이거 대형 패드 끝내줍니다. 저렇게 대형인 패드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 숯으로 만든 그 패드 안에 성분이 진짜 순식간에 빨아먹어요. 여기는 진짜 좋은 게 직접 써본 제품만 네. 이렇게 추천도 하시네요. 저거 지금 집에 쓰고 있어요. 네. 예. 진짜 흡수력으로는 1, 2등을 다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니까 저것도 이번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010-7450-6678 010-7450-6678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이성열 대표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통영의 구치소까지 가서 내란범도 동부구치소에서 편하게 뜨뜻하게 샤워시설까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내란범들이 내란을 저지를 줄 모른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지금 통영에서 차디찬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성열 대표의 재심을 위해서 여러분 N47 플라즈마 치약 함께 구매해 주시면 어떨까요? 첨단 플라즈마 기술로 철동같이 치과 질환을 지키는 이 치약 한번 만나보시죠. 찬물이 무섭다. 뜨거운 것도 피한다. 문제는 당신의 실인이. 성인 15%가 겪고 있다던 실인이의 고통. 당신의 실인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 우리의 치아 표면은 원래 미세한 구멍이 있고 이 위를 상아질의 보호막이 싸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나이가 들고 칫솔질 등에 의해 손상되면
치아 표면 미세한 구멍이 노출되고 이 구멍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관을 통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가 시린 거죠. 플라즈마 치약의 주성분인 인산칼륨은 빠른 침투력으로 당신의 손상된 치아의 보호막을 칼륨 성분으로 코팅해주고 당신의 시린 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둔화시키는 방부제, 사카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시스템으로 당신이 음식의 맛을 더 진하고 잘 느끼게 해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 치아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플라즈마 치약. 쿠팡 판매가 한 개 28,000원, 4개 한 세트에 112,200원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특판가로 4개 한 세트를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문 주세요. 010-5069-7040.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5069-7040. 이번 기회에 치약 바꾸시고 이성열 대표도 돕고 김성수 TV도 돕고 010-5069-7040입니다. 자, 그러면 금주에 누구냐? 넌. 이건 뭐 발표 하나 많아요. 네. 금주에 이 인간을 정말.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맞아요. 난 왕을 아유. 난 왕을 포기하지 않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네, 윤석열입니다. 아니 저는 탄핵된 이후에 또 담화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쳤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잠시 멈출 뿐 포기하지 않겠다. 도대체 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죠. 어우 정말 과대망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실제로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직무 정지까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전 11시에 키르키즈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5시에 이미 13 특수임무여단 707 특수임무단은 격리 지역 활동에 돌입했고 네. 10시 17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어요. 야, 장관 불러! 이랬대요. 네.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해서 근데 이거 개구라예요. 이것도 맞아요. 개구라예요. 의결했는지 의결한 자료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의결했는지 정족수는 맞췄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관들이 하는 얘기가 간담회 수준이었다. 대기만 하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3분도 채 있지 않았고 네. 전체 국무회의 시간 5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의라고 볼 것인지 네. 그러니까 형식적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는 거죠. 최상목 같은 경우도 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뛰쳐나갔다고 네. 그러죠. 그다음에 23분에 긴급 담화문 낭독 시작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되고 방첩사령부는 서버실을 점거했어요. 근데 네. 2분 만에 서버실을 어떻게 점거합니까? 미리 다 이야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한수 대령을 임명했는데 박한수 대장은 자기가 그때 와서야 알았다. 이런 저는 얘기하고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발표했는데 다 써져 있는 거 그거 그냥 그렇죠. 읽었다. 네, 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진입을 12시 7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본회의가 49분에 개의됐는데 이때 7분서부터 49분까지 시민들이 어떻게 막은 줄 아십니까? 정말 맨몸으로 예. 막은 거죠. 이럴 때 준세기는 들어가라 이러고 있었어요. 문 열어라. 문 이러면서 열어라 문 열어라. 당신 누구야? 지금 담 넘으러 가면 시끄러 임마.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아쉬울 때. 네. 국회 그러고 의장도 담 넘고 네. 여당 대표도 담 넘고 네가 말하는 그 비난하는 악마화시키는 그 이재명 대표가 헌정을 지키기 위해 담을 넘을 때 너는 시끄러움만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걸 빨아주고 앉아있는 새끼들도 이렇고 아유 정말. 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1분에 가결되고 네. 11분서부터 계엄군 철수 시작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일서부터 우리가 14일까지 어떤 날을 보냈습니까? 특히 첫 번째 그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을 7일 네. 이때가 진짜 너무 끔찍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밤새고 지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 밤을 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밤을 지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일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집회를 하게 네, 됐는데 네. 무서워서 네. 국회를 오갈 수가 없다고 항의를 네. 할 정도였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말 105명의 그 국민의힘 지역 사무실 앞에는 근조화안이 가고 예. 또 그 국민들이 다 이제 문자로 투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그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의 힘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결국 13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종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김봉식인데 이름이 잘못됐네요. 네, 김봉식.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14일 날 결국 12명의 네. 찬성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원래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면 즉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사이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맞아요. 저 때. 그리고 해제를 하겠다. 의결이 그렇죠. 4시 30분. 네. 이것도 탄핵 사유예요. 이게 맞습니다. 탄핵 사유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획책을 했는지 2차 계엄을 획책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의 5분 검찰 고위직도 있었나. 이 당일 날과 그 다음 날 네. 이 안가에 두 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일 날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더불어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네. 그 안가에 들어가서 있었다는데 안가에 들어간 이유도 뉴탐사에서 밝혔죠. 도청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도청이 안 돼서 일부러 안가에 들어갔다. 네. 근데 그럴 거면 왜 청와대를 나와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거기서 삼청동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도청 무섭다고 김건희도 거기 기어 들어가 있었대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도청 겁날 일을 갖다가 왜 해?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계엄이 딱 선포된 다음에 그 바로 그날 그 4시 반까지는 지하 벙커로 내려가서 네. 거기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또 상황실에 가서 네, 그랬다는 거죠. 김용현 등등과 회의를 네. 했대요. 네.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막 검토를 찾고 하고. 법전 뒤지고 아휴. 야 네가 뒤져봐. 야 없어. 야 거부권이 없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랬어. 이씨. 이랬겠죠. 아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없다. 걸 확인하고 4시 반에 그때 뭐 노성원인이 이렇게 기획했던 애들도 네. 다 빨리 이거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장관들이 갔었죠. 네. 이상민 장관, 김용영 장관, 뭐 이렇게 등등이 국무위원들이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밖에 안 갔겠느냐. 이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방송이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검찰 간부는 없었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계엄 당일날 예. 선관위에 투입이 되었을 때 예. 이제 여기 잠깐만 지키고 있으면 검찰에서 와서 다 해결할 거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다고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검찰도 아주 초기부터 개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예. 증언들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전 국민 야간 야, 진짜 70년대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검토했대요. 야,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근데 대통령이 이거는 막았답니다. 오죽했으면 그죠? 오죽했으면 야 그럼 내가 술 먹는데 나 밖에도 못 나가잖아. 공금을 하면 자식 그렇죠. 내가 어떻게 밖에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랬겠죠. 배달이 안 오잖아. 네. 배달이 안 오잖아. 배민도 뭐 안 돼. 그렇죠. 예. 그럼 술을 못 먹잖아. 안주가 못 들어오잖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0시부터, 그러니까 22시부터 04시까지 통금하겠다라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보고서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올라왔대요 시나리오가. 근데 야. 그거를 직접
윤석열이 이건 빼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고 사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짜 미치겠어 아. 진짜 이런 쪽팔림은 도대체- 부끄러운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계엄 해제 네. 의결했는데 지하 4층으로 가서 거기서 결심 회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짓도 했답니다. 계엄 후에 아유. 그러니까 안가에서 네. 최고위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의 구명과 한동 공격을 당부했답니다. 그때 최고위원이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당의 중진 4명한테 네. 확실히 전화를 했어요. 네. 추경호, 권영세, 네. 권성동, 그리고 윤상현 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 친윤계 최고위원들한테도 전화를 해 심지어 밥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나를 지켜달라. 네, 김민전 뭐 이런 친구들 데려가서 밥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는 우익 방송인데 아, 네. 한심하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심하다고. 한동훈 공격해서 지금 얻을 게 뭐냐고. 그렇죠. 심지어 안주인께서는 유튜버에게 아, 한동훈 당대표 낙선운동 청탁을 했어요. 아, 저것도 봤습니다. 저 유튜버는 저게 너무 황당해서 안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우익 유튜버였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낙선운동을 부탁했고 실제로 이때 그 안가에서 열심히 전화를 돌리면서 역시 그 여러 그 사정기관이나 국정원 등등의 오비들한테 네. 그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제거할 방법이 없느냐. 이 제거라고 하는 게 암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걸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암살 시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김병주 의원도 의원도. 방송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저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도청을 했다는 거를 들키게 인정하는 격이기 네.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발 CIA가 전해줬다는 그런 개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CIA가 요원과 요원끼리 만나는 데인데 그러면 김어준이 CIA 요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미국 간첩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지지자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이 민플러스에서 참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네. 이게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윤석열이 지시해서 우선 체포자 명단을 적은 메모지 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메모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있어요. 여기 보세요. www.ssu.gov.ua 네. 혹시 UA면은 여기가 어디일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 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메모지를 갖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라는 거잖아요. 저기. 여기에요. 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그죠. 이미 접촉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저 정보국에서 북한군이 뭐 이제 러시아군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계속 개입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윤석열과 내란을 하려는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지전을 일으킨 다음에 그거를 통제할 의도로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시나리오와 딱 맞는 거죠. 여러분 이런데도 윤석열을 사수하려고 했던 자들이 내란 공범이 아니고 뭡니까? 싹 다 진짜 민주주의 법정에서 쓰러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들이 무슨 짓 하고 있냐면 탄핵 찬성하고 있어요. 탄핵 찬성. 네, 헌법재판소에 네네. 여러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러네요. 탄핵 반대가 반대라고 있네요. 있어요. 탄핵 반대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탄핵 찬성으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 조작단들이 붙어서 헌법재판소의 게시판을 교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최대 사형죄 내란죄 못 피한다고 2대1이라고 하는 보수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검찰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네. 거죠. 네. 윤석열은 변호인단 준비 착수해서 헌재 출신의 정관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인호 데리고 가 이인호 헌재 연구관 출신이더라.
데리고 가봐. 그러니까 살 길을 찾으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출석 요구 불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벨 교수가 마이크 샌델 교수가 민주주의 수호의 당판은 없다. 정의란 이런 무엇인가 그거 쓰신 분이시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또 정리해드릴 그 코너가 있어서 넘기도록 하고요. 한동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결국 스스로 물러난 한동훈. 당대표 사의 하나 그랬는데 10시 반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죠. 네. 표명하면서 이재명을 또 저주하고 갔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응징도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은 함께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과 네가 함께 그러니까 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같은 세트가 무슨 아니 지금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자기가 뭔가 당권을 쥐거나 어떤 스스로의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많았죠. 많았는데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놓고 윤석열과 싸웠으면 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20, 30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보수의 지도자로 클 수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철학도 없고 그렇죠. 신념도 없고 제일 처음에는 그 계엄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체포한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마치 윤석열이 자기한테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 자기한테 뭔가 권력이 올 것 같으니까 또 좋아서 웃으면서 네, 이제 한덕수랑 또 담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체포한다고 하고 사살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다시 또 돌아선 거잖아요. 이런 지도자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 편들도 돌아섰죠. 나와서 찬성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반대가 2명이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체제가 결국은 자기가 세워 올린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네. 무너졌죠. 네. 장동혁이 사퇴하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진짜 빨갱이들은 누군가, 진짜 공산당들은 네. 누군가, 인민재판 같았대잖아. 탄핵 창선파를 향해서 원색적 비난하는. 아니 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명씩 일어나서 네. 뭐 너는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런 거 막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찬성표 색출했대잖아요. 네. 이게 인민재판이지. 저는 국민들이 이 12명 힘든 결정을 한 12명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나머지 끝까지 반대를 한 80 몇 명인가요? 90 몇 명에 85명, 대해서는 네. 반드시 마지막까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학습이 돼서 나중에 또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국민을 위한 판단을 했더니 완전 당에서 축출이 되더라. 살아남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 또 그때 이제 국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12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돼야 되고 나머지에 대한 심판도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이거는 진짜 강요죄죠. 강요죄. 그리고 이게 강요죄지. 이게. 강요죄고 그다음에 헌법상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위헌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요죄야. 강진구가 강요죄가 아니라 이 나쁜 놈들아. 네. 아유, 정말.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추천하고 진짜. 지금 김무성 썰과 권영세 권영세 썰이 썰.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권영세 쪽을 미는 게 윤석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국민의 못 차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쥐새끼 배신자 두고 보자 이러면서 대구 사람들이 다 저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진 그렇지 않아요, 않을 텐데, 지금. 그죠? 예.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시민 의식은 저게 네. 아니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권영세냐 김무성이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냐? 넌 우리가 죽기 전에 윤석열을 잡아라. 정치검찰. 네, 정치 검찰.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검찰이 엄청나게 열심히 발빠르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 선임 안 끝나가지고 검찰 조사 출석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윤석열이 검찰을 뭔가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매우 많죠. 우리가 앞부분에 네. 너무 수다를 많이 돌아가고 네, 시간이 안 시간이 좀 남았어요. 없어요. 네, 네. 일단 검찰과 경찰
검찰 이제 수사가 있고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하는 공조본 수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공조본 수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영장 판사가 이런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영장 판사의 판단과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고 그럼요. 심지어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를 하면 검찰은 이첩을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첩 요구한 이후에 그거에 따르지 않고 계속한 수사가 이게 정당한 수사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증거 능력 다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사다. 1번은 그 말씀을 드리겠고 검찰에서 수사를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김건희 수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그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은 수사를 먹고 크는 조직입니다. 이 수사가 끝나면 몸집이 엄청 커져 있을 건데 그러면 검찰 개혁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을 해왔어요. 제일 처음에는 정권이 힘이 셀 때는 정권의 사냥개가 돼서 막 물어뜯다가 이 정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주인의 목을 물어서 네. 그다음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 네. 저는 비극의 시작이 그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의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한 게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검찰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적폐 수사를 하는 바람에 검찰이 더 커졌고 예. 심지어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이거 됩니다.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어. 이 총경님의 정말 이 변호사님의 열변이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피디님. 더할 게 없어요. 뺄 것도 없고. 지금 검찰은 무조건 손을 떼는 거 이외에는 맞습니다. 할 게 없어요. 열심히 수사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봐주면 안 돼요. 윤석열을 경험했잖아.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딱 그랬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주인의 목을 물고. 실제로는 얼마나 비리가 많은 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리를 다 덮고 심지어 자기 쫄개들 갖다가 풀어가지고 언론에 있는 주쫄개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 있는 양쫄개 이런 네. 거 풀어가지고 맞습니다. 자기를 추천하게 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조국을 날리고 맞습니다. 네. 추미애를 날리고 그때도 윤석열한테 적폐 수사를 맡길 때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좀 있었지만 야 적폐 수사만 그때만 활용하고 나중에 그 검찰청 정리하면 돼라고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정리가 되냐고요, 그때? 정리가 안 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끝나고 나면 조직과 인력과 예상과 모든 면에서 정보, 특히 이 사람들 수사하면 정보가 다 모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커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지네들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디지넷에 지금 맞습니다. 쌓여 있는 게 얼마예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절대 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것도 보면요, 검찰은 대가리들을 잡아요. 보세요, 공수처라든가 혹은 이 공조본에서는 따박따박, 네.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들서부터 조여가죠.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수사의 정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참고인 먼저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피의자를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내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애들은 거짓말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네. 증거인멸도 할 만큼 했을 거야. 그렇죠. 예.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걔네들이 모르는 증거라든가 진술들이 쌓이고 네. 이게 쌓인 상태에서 그걸로 딱 공격을 해 들어갔을 네. 때 시인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살겠다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범죄 조직이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철저히 조직 범죄잖아요. 네, 그렇죠. 조직 범죄죠. 그거를 공조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가리만 딱딱딱 지금 김용현 잡아놓고 맞습니다. 무슨 사령관 잡아놓고 지금 주범들 잡아놓고 마치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검찰이 항상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그거를 기각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저 보세요.
이진우 그렇죠. 수방사령관도 네, 공수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체포해 버렸어요. 다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도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네. 기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 기소 안 해줄 테니까 다른 거 뭐 불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경찰과 공수처가 그 또 국방부가 같이 공조본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오늘 하는데 그 전에 벌써 검찰이 윤석열 할 때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출석 안 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게 했어요. 네. 마치 자기네들이 더 발빠르게 수사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참 웃긴 게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하는 이유가요. 네. 처음에 이렇게 그 주소로 보냈더니 폐문 부재로 안 받았대. 아이고 참나. 아이씨. 마지막까지 찌질합니다 진짜. 일국의 아유. 대통령이 하는 짓이 폐문 부재야? 아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 네, 진짜. 아유. 이번 이번 주 주에 누구냐 넌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주에 누구냐 넌. 예. 위대한 촛불 시민 여러분, 특히 덕후 여러분. 박수를 이번 보냅니다. 주도 역시 여러분들이 네. 싸워 주셔야 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거대한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이 함께 싸워 주시면서 헌재가 네. 똑바로 방향을 네. 잡을 수 있게 해주셔야 네. 됩니다. 우리 총경님, 우리 위대한 촛불 시민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아주 부끄럽지만 굉장히 이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부수적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가 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세대를 통합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가 다 모였는데 이 10대, 20대들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다시 예전에 광주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50대, 60대들은 요즘 아이돌 음악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했는데 그걸 찾아서 듣고 자녀들한테 응원봉을 빌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서로의 세대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현장에서 만난 한 20대가 이 인터뷰를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TV를 보면서 네.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네. 우리 엄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들이 거기에 달려가서 온몸으로 네. 버스를 막는 걸 봤대요. 네. 근데 저분들한테 또 저렇게 신세만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지금 4050 세대들을 재발견하고 네. 4050 세대는 2030 세대들을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역사는 나중에 이때를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수 있었던 위기를 정말 놀랍게 극복한 그러면서 많은 적폐들을 한꺼번에 소탕한 그런 날로 기억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수 TV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슈를 줄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실 네. 것 중심으로 네, 이렇게 네.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성수 TV 물러갑니다. 이따가 또 다양한 짤들로 만나겠습니다. 물러갑니다.